네, 반갑습니다. 얼굴 읽어주는 남자 권하쌤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세상이 좀 시끄럽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많이 시끄러운데 저도 제 예측과 결과가 달라서 데미지를 좀 입었습니다. 그냥 넘기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좀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저를 또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승복을 김문수 부님이 했지만 제가 그게 속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6월 18일 이후에 더 두고 보고 그때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부부들의 고민, 자녀의 고민 살아가면서 인생 고민을 상담을 얼굴을 보면서 해드리지만 사업의 흥망성쇠 무슨 결정을 해야 될 일, 뭐 부동산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돈을 벌어 드렸고 제가 벌게 해드렸고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얼굴을 봐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의 지금 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판단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물론 사주를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얼굴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맞췄다 못 맞췄다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내가 본 게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온 데 대해서 제가 굉장히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다시 얘기를 하면 되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자, 결혼지옥 한 편 인상 리뷰하겠습니다. 글을 보면은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눈, 코, 입, 이목구비에 그 사람의 기질과 속성을 먼저 읽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에서 지금 탄력과 균형과 좋아하는 관상과 타고난 거지만은 탄력과 찰색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과거에 살아온 단 몇 년 몇 개월의 얼굴을 보고 지금 현재 얼굴을 보고 미래를 예측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부분 연극 부부의 얼굴에 이렇게 부부의 얼굴을 보고 이분이 나이를 보니까 44세 정도 43세 이렇게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참 많이 말씀드린 부분은 누차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40 초반이 이 안경 중간 대가 있는 곳이죠. 코가 시작되는 콧뿌리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폭 들어갔다면 꺼졌다면 41, 2, 3이 힘들어요. 예, 41, 2, 3이 힘들다고요. 저도 그 시기를 지날 때 굉장히 힘들었고 이분도 지금 그 시기를 지나온 겁니다. 눈썹뼈가 도드라지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그 길을 가보고 깨우쳐야 됩니다.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 이 길은 막혔구나. 또 이 길은 내가 생각한 길이 막혔구나. 그러면 나의 선택이니까 후회는 없지만 시간은 좀 걸린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말 안 듣고 지고집대로 하네. 고집 세네. 이런 사람의 유형입니다. 눈썹뼈가 튀어났다는 것은요. 그래서 눈썹뼈가 튀어나오면서 콧부리 부분이 싹 꺼졌기 때문에 41, 2, 3이 힘든 구간입니다. 힘든 시기의 구간입니다. 지금 힘들어서 TV에 나와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 영상을 보면은 나이를 모르고 출연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이 시기가 그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이라는 것은 이 광골, 광대뼈가 있는 부분이죠. 여기 웃음 근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웃게 되면 사람을 많이 만나서 내가 즐겁게 살고 손님을 많이 맞이하고 그러다 보면 많이 웃게 되겠죠. 그죠? 내가 친절을 많이 베풀고. 그러니까 웃음 근육이라는 것은 친절 근육. 그죠? 뼈가 튀어나온 것은 광대뼈가 크다. 그 사람은 명예욕이 크고 남의 눈을 의식하고 화려하게 일하고 뭐 액션을 크게 취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어떤 그런 성질을 갖고 있지만 광대뼈가 크다기보다는 살아오면서 많이 웃게 되면 여기에 근육이 생겨서 살이 볼록하게 올라옵니다. 그죠? 많이 웃으면 생기는 근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광골의 근육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웃음 근육이 많이 흘러내렸다. 웃는 시간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손님도 적었고 내가 재밌게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적었다. 재밌게 살아온 시간이 적었다. 몇 년? 한 2, 3년. 계속 뭐 적어도 1, 2년 정도 계속 버티고 유지해온 어떤 상황. 그래서 얼굴이 흘러내려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손님을 많이 만나고 장사가 잘 되고 내가 재밌고 즐겁고 집안도 즐겁고 하면 많이 웃을 일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 근육이 볼록하게 솟아서 안경에 닿을 정도예요. 물론 이분이 코가 커서 안경이 많이 떠 있습니다만 닿을락 말락 할 정도로 올라오겠죠. 그러나 이 얼굴로 봤을 때는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얼굴이 많이 흘러내렸다. 그래서 지금 힘든 시기군요 라고 추론할 수 있죠. 그러면 그만큼 웃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이 지금 PC방을 하는데 보증금을 다 까먹고 마이너스를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지금 가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보기에는 얼굴이 괜찮아요. 그런 사람 치고는 찰색이 괜찮아요. 여기 귀 앞부분부터 광골 쪽이 이쪽이 그렇게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물론 고민을 하고 해서 볼살이 좀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정도는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코의 찰색도 괜찮아요. 코는 자기의 신변이니까 코의 찰색이 안 좋으면은 그걸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하나 코는 괜찮고요. 코끝이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코 밑에 여기 부분이 여기가 살짝 음영이 들어가서 갈라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걸 갈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집념이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독한 구석이 있다. 이 사람이 하면 한다. 그리고 눈은 가늘고 깁니다. 멀리 내다보고 남을 배려하고 당장 앞에 노인 이익보다 좀 더 기다려줬다. 멀리 내다보고 나중을 기약하는 그런 배려심 있는 눈이라고 볼 수 있죠. 코가 커서 자존감이 높고 자존심이 강하다. 기가 칼기여서 어떤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다 내 방식대로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꾸려나가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지금 가게를 꾸려나가기는 힘들지만 얼굴로 봤을 때는 조금은 뭔가 대안이 있지 않나 대안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뭐 괴롭고 당장 죽을 것 같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벌어놓은 게 있다든지 아니면 누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좀 대안은 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마이너스 250을 뭐 계속 하면 손해를 보면서
가게를 꾸려 나가는 사람 치고는 얼굴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4세, 45세, 광대가 46, 47이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예, 차라리 빨리 가게를 문을 닫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코가 크고 집념이 강한 사나이라 좀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런 거, 뭐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버티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도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부부의 문제는 이분이 집에 가면 아내가 좀 우울증도 있고 조증도 있고 뭐 예, ADHD 주의력 결핍, 어른 성인의 ADHD도 있고 문제가 좀 많아요, 아내가. 그래서 그거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좀 케어하기가 힘든 부분.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밥도 자기가 다 하고 살림을 다 해줍니다. 그 아내분이 술도 많이 마시고 지금 알코올 중독기도 있고 그런데 둘이 살아가면서 이제 남편이 다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연애 때 모습입니다. 예. 요때도 보니까 아내분이 콧구멍이 이렇게 조금 보이는데, 근데 이때하고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코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은데 혹시 뭐 코에 뭘 넣었나, 콧구멍이 더 들려 보이는 그런 거라서, 그런 상황이라서 눈이 뭐 그래서 이제 콧구멍이 많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돈이 줄줄 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최대한 웃어야 됩니다. 최대한 웃으면 콧구멍이 딱 숨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무표정하게 있으면 콧구멍이 더 잘 보이죠. 그러면 소비 심리가 강합니다. 원래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사람일수록 쓰고제비예요. 쓰고제비. 막 쓰고 싶어서 막 주고 싶고 쓰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예. 콧구멍이 탁 잠겨서 안 보이는 사람은 이제 쓸데없이 돈을 잘 안 쓰지만은, 근데 이렇게 콧구멍이 보인다면 소비욕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뭐 정신적이 좀 힘들어서 막 택배를 뭐 막 쟁여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콧구멍이 보이는 사람 심리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콧구멍이 보이면 돈이 줄줄 샌다. 내 걸 챙기지 못한다. 왜? 돈 금고가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눈두덩이 푹 꺼졌어요. 에너지가 이제 많이 떨어지는 상황. 눈두덩이 많이 꺼진 사람들 보면 좀 예민하죠. 많이 예민하죠. 많이 예민한 사람. 근데 이제 아내분이 지금 좀 많이 아프신데 남편분이 참 잘 받아주고 들어주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분한테 상처가 많아요. 저렇게 예민하게 살아온 환경에는 어릴 때 환경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겠죠.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딸이라고 해서 어머니한테 나는 딸을 좋아하니까 그럼 내가 키울게 다오 그래갖고 아버지한테로 갔는데 새엄마가 두 번을 바꿨는데 새엄마들한테 많이 미움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의 상처가 이 아내분한테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결핍, 어머니의 사랑의 결핍, 그 빈자리,
그것이 이 아내분한테 가장 큰 것 같은데 그 아버지에 따라가서 지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어릴 때 요렇게 예뻤어요. 어릴 때. 예. 보통 요렇게 예쁘면 어른들 아빠들한테 사랑 많이 받는데 근데 아버지가 예. 또 보니까 어머니가 두 번 또 바뀌셨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가족에 대한 결핍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장난치고 노는 거 보니까 이렇게 놀 때는 또 억수로 또 애하고 애교 있게 잘 놀더라고요. 그 개그맨 김현정인가? 그 애교 되게 많은 개그맨 있잖아요. 그 개그맨이 생각나던데, 예, 어떻게 보면 귀여운 얼굴인데 맨날 매일 술 먹고 누워 있고 우울증 증세 바로 지금 심하게 앓고 있어서 얼굴이 조금 예 너무 힘들어 보이는 얼굴로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분도 얼굴 길을 보면 칼귀 예 남의 조언을 잘 듣지 않는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것은 그만큼 내가 예민하게 살아왔다. 예 마음 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눈이 들어간 사람들이 눈이 푹 꺼진 사람들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도 그런 걸로 인해서 또 괴롭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그런 예민한 사람들이 눈이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서 그렇게 예민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민하게 굴면 또 빠지고 그렇게 얼굴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내일 걱정이 있어도 그냥 먹고 자고 이러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릴 때 아무리 고아원에서 컸다 하더라도 그걸 나의 까르마로 생각 안 해. 난 괜찮아. 그런 사람들 얼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보이는 걸로 읽는다면 이분도 읽을 수 있는 거죠. 어릴 때 상처를 애정 결핍, 분리 불안 이 사람한테는 사랑이 필요한 것. 그 남편하고 싸우면 이 사람이 막 들어주고 보담해주고 배려해주고 나를 너무 아껴주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남편이 좀 화를 내거나 따지거나 뭔가 다툼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 하나 떠나지 않나? 나를 버리지 않나? 그런 불안함을 느끼고 사람이 한 방 툭 치면은 억수로 세게 친 것처럼 그렇게 서운함을 느끼고 예 힘들어합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원년 박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뭐 이분이 뭐 시댁하고 안 좋게 지내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었었어요. 시아버지 아주버님하고도 오해가 있고 뭐 명절날 시어머니한테도 좀 쿠살이 좀 묻고 이래갖고 시댁하고 안 좋게 지내는데 자기 책임도 있습니다. 자기가 어 자기가 융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 남편처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관심 가져줄 거야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행동도 중요한 거죠. 그냥 시댁 식구가 나 싫어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자기의 서투름 그런 행동 이런 것도 다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자리가 그런 실수 같은 거는 여기서 다 안 나오죠. 그런데 이 아내를 나무라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서 아내의 잘못된 점을 오은정 박사님이 지적을 해주고 찾아주고 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계속 울어요. 보통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보면 뭐 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데 저는 이 우는 모습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 사람은 아픈 사람이잖아요. 이 아내분이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그 지나간 과거에 대한 상처를 빨리 씻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의 이런 단점, 이 사람한테 있는 문제점을 집어내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 아내 입장에서는 두 번 바뀐 엄마들의 자기를 지적하고 뭐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지는 않았나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무섭지는 않았나, 무서우라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지금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거는 물론 도와줘야 되겠지만 타의적으로 도와주는 도움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과거의 아픈 상처를 빨리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도와주면 또 돌아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마음의 치유, 그거부터 해주는 것이 먼저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겪어봐서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도와주는 것은 그래 단시간에 이렇게 나아지는 그런 어떤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치유해야 할 것은 과거의 아픔이다. 그것을 먼저 좀 치유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좀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그냥 과거에 상처가 없고 그런 거는 없고 지금도 우울증도 없고 아픈 사람이 아니라면 좀 밉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럴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얘기해 주느냐? 이 사람은 좀 아픈 사람이니까 그 아픈 것부터 먼저 치료해 주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분도 힘들고 코 이렇게 막 얼굴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콧구멍이 조금 보였는데 여기에다 무슨 보형물 넣었다 확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형할 때는 꼭 물어보고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눈도 약간 출안이라 자기 잘못을 인정도 잘 안 하고 말하는 거는 툭툭툭 나올 수 있죠. 출안인 사람들이 좀 그렇죠. 출안인 사람들이 언제 날 잡아서 출안에 대해서 한번 또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뭐 백종원 씨 출안, 이준석 씨 출안, 뭐 할 출안 많아요. 그러니까 말로 인한 지금 구설 그런 사람들이 사과 같은 거 잘 안 하고 그래요. 밀어붙입니다. 자기 말을. 그런 단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이 사회는 그 결혼 지역 연극 부부 인상 읽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이 읽어주는 남자 관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